안녕하세요. 저는 3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영양사 강은희라고 합니다. 3대 영양소, 즉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는 3가지인데 그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하고 지방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영양소 중에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섭취한 양의 거의 전부가 혈당을 올리는데요. 섭취한 후에 2시간 이내에 최고 혈당으로 올리죠.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음식을 먹자마자 혈당이 바로 올라가는 상태를 얘기하죠. 이것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주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은 후에 혈당이 오르잖아요. 이거는 햄버거에 고기나 기름이 아니라 빵이나 케첩 그리고 콜라 등에 들어있는 당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64kg의 제2형 당뇨인 성인에게 1g의 탄수화물은 혈당을 한 3mg 정도 상승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밥을 한 공기 정도 섭취하면 거기에는 당분이 70g 정도가 들어있고요. 밥 한 공기에 의하면 혈당이 210mg 정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은요, 한 50% 정도가 혈당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는데 혈당이 상승되는 시간이 탄수화물처럼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3시간이나 4시간 후에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백질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단백질 때문은 아니고요. 지방은 거의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기름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혈당을 올리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혈당의 상승의 원인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건 반드시 먹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혈액의 당이 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한 70에서 90 정도 정상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혈액의 당분을 이용해서 내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또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생명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만약 먹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혈당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신이라는 곳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이 보충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혈당 조절에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소 측면에서는 탄수화물 식품보다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만들어진 식품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탄수화물 식품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슬프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식품은 거의 모두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가령 밥은 현미밥도 마찬가지고요. 국수, 메밀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이나 빵,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밤, 미숫가루, 쌀로 된 미숫가루 다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나 많은 식품들이 다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물론 쌀밥보다는 현미밥이 그리고 밀면보다는 메밀면이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지만 결국에 올라가는 정도는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 식품 이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이요, 신기하게도 당뇨를 진단받고 나면 가장 먼저 피하는 식품이 뭐냐면 육류인데요. 단백질과 지방 식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식품은 육류고요. 계란, 그리고 생선, 두부, 콩, 오징어, 새우, 견과류도 여기에 넣을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들은 단백질과 지방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지방만이 들어있는 식품은 뭐냐면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이나 버터 같은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영양소 중에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먹었을 때 혈당이 조절이 잘 될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현미밥이나 메밀면보다는 기름을 포함한 육류나 계란, 후라이 등을 우선으로 섭취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것도 적당한 양을 섭취해야겠지만요. GI 인덱스 그리고 혈당 지수
당지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당지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지수라는 것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데 이 포도당을 먹었을 때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식품을 먹었을 때 얼마나 혈당이 올리는지를 비교해서 나타낸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50g을 먹었을 때 2시간 동안 오른 혈당을 만약에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식품 속의 당분을 한 50g 정도 먹었을 때 얼마나 혈당이 오르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거죠. 사실 보고된 자료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한 자료에 의하면 군고구마는 90, 수박은 72, 아이스크림은 38, 딸기는 40, 그리고 치즈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당지수에 따라서 식품을 많이 선택해서 드시지만 여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지수가 낮다고 해도 섭취량을 많이 하면 혈당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개념이 있는데 당부하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지수는 당분이 50g이 포함이 된 식품량으로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올리는지를 나타낸 지수라면 1회 섭취량으로 혈당이 올리는 정도를 나타낸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쉽지 않은 개념이어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쌀밥은 3분의 2 공기에 한 50g 정도의 당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지수가 86이죠. 근데 쌀밥은 1회 섭취량이 한 3분의 2 공기 정도를 먹어도 되니까 그냥 당부하 지수는 동일하게 86인 겁니다. 자, 그런데 수박은 50g 정도의 당분을 포함한 양을 먹으려면 한 1kg 정도를 먹어야 돼요. 당지수가 72이죠. 근데 수박의 1회 섭취량은 250g 정도이니까 당 부하 지수는 1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탄수화물 식품 중에도 당 지수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식품을 많이 먹는다면 그 또한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식품 섭취하는 방법은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식품으로 조금만 먹는 거고요. 근데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양학적으로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균형이 잘 맞추어진 식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병이나 또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내 몸이 영양 균형이 좋지 않아서 내 몸의 조직이 다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죠. 혈당도 조절하고 혈압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절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반드시 당뇨가 아닌 다른 질병이 다음 순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도 조절이 잘 되면서 내 몸의 시스템이 잘 회복이 되도록 해야 혈당 조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균형 식사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균형 식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3대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이 영양소의 균형은 사람마다 사실 모두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대략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총 칼로리 중에 65% 정도의 내외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당뇨병 환자분들은 탄수화물 영양소를 이보다 훨씬 더 과다하게 섭취했던 분들이 아주 많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셨겠죠. 물론 아주 드물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과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더 추가해서 드시는 게 더 좋은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냥 고기나 계란 같은 에너지 소스, 내가 탄수화물 식품을 줄이면 어디에선가 에너지원을 먹어야 내 시스템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절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혈당은 일시적으로 조절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몸의 시스템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식사의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주식, 그러니까 가장 많이 먹는 식품의 부피를 단백질 식품, 주식으로 좀 바꾸고요. 밥은 반찬같이 먹는 겁니다. 조금만 먹는 거죠. 그래서 고기나 생선, 계란 등의 채소를 동량으로 넣어서 조리한 거를 내가 먼저 먹었던 밥량만큼으로 교환을 하고요. 밥은 조금만 반 공기 내외 정도로 해서 반찬처럼 드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탄수화물 식품을 먼저 먹는 것보다는요, 단백질 식품이나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식품을 먹는 것이 혈당을 덜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식사를 할 때는 탄수화물 식품과 단백질 식품 그리고 채소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쉬워집니다. 한국 사람은 주식이 밥이고 국수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 위주로 먹기가 쉽습니다. 음식을 담아서 먹는 형태를 좀 바꿔보시면 균형된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밥그릇, 반찬 그릇을 별도로 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넓은 접시에 한 절반 정도의 부피에는 채소하고 김치 같은 걸 놓고요. 나머지 4분의 1 정도죠. 거기에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메인 음식을, 단백질 식품을 놓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밥이나 혹시 국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그만 부피로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균형이 된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습니다. 밥량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균형된 식사도 하고 설거지 그릇도 줄이고 내가 얼만큼 먹었는지 파악도 가능하고요. 너무너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술을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복 시에는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은 간인데요. 간은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그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고요. 그것으로 혈당을 채우게 됩니다. 공복에는 혈당이 떨어지니까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에너지를 몸에서는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서 간에서는 당 신생이라는 방법으로 혈당을 채우기도 하는데요. 이 당 신생을 할 때 지방산이나 아미노산을 사용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혈당을 채워 넣어야 하는 곳은 간인데, 간은 술을 마시게 되면 이런 일을 못하고 해독을 해야 되는 더 응급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을 먹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근육에서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 소모를 더 많아지게 하는 쪽으로 대사가 돌아가죠. 결국 간에서는 혈당 부족 부분을 못 채우고 또 근육에서는 소모되는 양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혈당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술을 마시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혈당 조절이 더 안 되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술 해독을 위해서 업무 비중이 그쪽으로 치우치고 효소나 호르몬 등을 만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몸의 시스템은 아주 조금씩 어떤 경우에는 급격하게 결국에는 혈당이 더 안 좋아지는, 조절이 안 되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많이 먹을수록 혈당이 조절이 잘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그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논문의 결과를 쭉 참고를 해볼 때 하루에 한 250cc 컵을 기준으로 2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는 카페인이 한 200mg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2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카페인의 역할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아드레날린하고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박출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면서 대사가 이화 상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깨서 쓰는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커피의 단기적인 효과로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장기적으로도 볼 때는 또 혈당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커피에 의해서 부신이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생기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영양소들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혈당이 좋다고 많은 양의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시다 보면 혈압도 올라가고 또 영양소가 고갈이 돼서 또 다른 만성질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커피를 마시지 않는 분이 일부러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지 않고요. 만약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는 분은요, 조금 줄여서 하루에 한 2잔 정도만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할 내용은요, 설탕을 넣지 않는, 그러니까 블랙 커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고요. 아무리 커피가 좋더라도 설탕을 넣어 마시게 되면 혈당이 많이 오르게 되니까요.